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니까 제가 국토부에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 대광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국 그건 후보가 하신 나중에 말에 보시죠. 발목이 잡히실 네, 겁니다. 그럼 질문 다르게 돌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평행선을 겪고 있으니까요. 아니 평행선이 예. 아니라 국토부에서 이렇게 답을 아니, 했는데 이 답을 규정상 보시고도 아니 다른 얘기를 안 했다는데 왜 자꾸만 그다음에 이제 유 후보님이 하고 저하고 계속 충돌되는 부분이 KTX 광역교통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지금까지 1차, 2차 계속 토론 부딪혀 왔는데 유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KTX 경기 남부역 설치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야만 한다고 계속 강조해 오셨죠. 예. 네, 그런데 경기 남부역 설치는 2008년 국토부 내에 국가교통위원회가 맡았던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네. 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에 따른 그 광역교통 시행 계획과 다르고요. 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강조해 오셨던 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다릅니다. 네. 국가철도망 계획 이 구축 계획은 다른 법률이 있으니까요. 요컨대 지금 현재 이 KTX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제가 말하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아니라 국가교통위원회가 맡고 있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를 수 있고 그것은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시로 5년 10년이 아니라 수시로 계획안 변경안 제출을 하면 대광이 즉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로 확정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트랙을 밟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고요. 그 경우 위례나 행정복합도시 사례가 글로 갔습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5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단위로 확정된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아무리 빨라도 5년 뒤인 2030년에야 가능한 얘기죠. 이 얘기를 제가 질문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저의 질문에 답을 안 하시고 계속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님께서 예. 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공약을 수정하고 시민들께 사과할 기회를 드렸는데도 수정한 불구하고 적 없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니까 제가 국토부에 확인을 했어요. 이걸 보세요. 국토부에서 온 답변이 뭐냐면 유동훈 잠깐만요. 그 잘 보이시게 예. 그 판넬을 얼굴 쪽으로 당겨주시면 더 이렇게요? 이 시청자들이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예. 고속철도인 KTX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KTX는 고속철도라서 반영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이게 국토부의 답이에요. 그리고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건 대책으로 세우는 거예요. 대책인 거고 그것을 실제로 옮기려면 시행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KTX는 국가철도예요. 그게 광역철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그걸로 그 국가철도망 계획에 세우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장을 KTX가 하시는 거예요. 국가철도망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른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세 번째 토론인데 이 문제의 결정권이 지난번에 KTX가 아니 국토부에서 답변이 이렇게 왔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KTX를 사실상 장기 계획으로 각하 의결한 곳이 어디입니까? 대광이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그러니까 제발. 국토부에서 결정을 지금 내렸다니까요. KTX를 장기 계획으로 완전히 미뤘던 그 결정권이 어디 있냐 하면 대광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 각하 의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대광위에서 재의결을 해야만 이게 시작되는 법적 절차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TX가 광역 국가철도망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려면 어디서 제가 해야 중간중간에 되느냐 지금 조국 라고 후보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걸 반박하지 않는 이유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게 나중에 다시 조국 대표가 예, 알겠습니다. 후보가 하신 나중에 말에 보시죠. 발목이 잡히실 네, 겁니다. 그럼 질문 다르게 돌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평행선을 겪고 있으니까요. 예. 아니 평행선이 예. 아니라 국토부에서 이렇게 답을 아니, 했는데 이 답을 규정상 보시고도 대광위의 권한과 아니 지금까지 왜 국토부에서 안 각하 된다는데 의결을- 대강위는 국토부의 하위 기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KTX가 중단되게 된 결정은 아니, 왜 이렇게 대광위의 답답한 각하 얘기를 계속 의결입니다. 우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고요. 김영남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저구 방배동에 소위 말하는 금싸라기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뭔가 이제 위화감을 조성하시는데 아니, 지금이라도 판매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지금 그냥 굳이 판매해야 될 이유를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일반 토지의 공공성을 위해서 사유재산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그 엄격한 기준은 국민한테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후보님한테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죠. 토지공 개념은 저의 네.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규제는 토지 공개념 입법을 주장하셨으니까 그 자체가 입법이 돼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물론 그 정신을 부분적으로 조국 입법화 후보께서 돼 있고요. 읽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엄격한 기준이라는 게 국민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소위 말하는 금싸라기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평택에 출마하신다는 분이 서울 집 처분 여부를 여쭈니까 재건축이 끝난 후에 결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래 전부터 예. 지금 금싸라기 하면서 뭔가 이제 위화감을 조성하시는데 아니요. 81년에 오래 전에 지어진 아파트를 계속 한 아니, 번도 그러니까 팔지 않고 소유하고 그게 있고 재건축 끝나고 그게 꼭 재건축이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지금이라도 판매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지금 그냥 굳이 판매해야 될 이유를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일반 국민에게는 부동산의 공공성을 운운하시면서 강남 불패를 깨겠다는 분이 정작 본인은 공공주택에 사시는 것도 아니면서 토지 공개념 주장하시는 것도 좀 이상하고 제가 수십 년간 아파트 한 채를 또 갖고 있다는 강남 거하고 토지 재건축 공개념과 자산은 관계가 끝까지 없습니다. 보유하며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 이게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토지 공개념과 별 답하시겠어요? 관계가 없고요. 아파트 한 채를 한 번도 팔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토지 공개념 정책을 그러면 주장하는 것과 하나만 같이 더 되지 않습니다. 여쭙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필요하다는 기조라면 우리 고덕국제 신도시의 LH 공공아파트 대폭 공급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거는 LH 공공 문제는 모든 고덕 지역의 공공과 또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섞여서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로 일률적으로 다룰 수가 없죠. 아니 최근에 새롭게 LH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개발 저는 계획을 조정해서 한 8,000세대 정도. 좀 그거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LH에서 그 양에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양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8,000세대는 어떻습니까? 8천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000은 어떤가요? 지금 숫자를 저보고 얘기하라 하시면 안 되죠. 조정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희는 공공단체는 특히 알겠습니다. 서초 지역에 집중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조국 후보님이 소속한 정당이 조국 혁신인데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 돼야 되는 구태 정치 내지는 공작 정치의 전형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전혀 사실이 자, 아닙니다. 이게 다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매도하시면 안 되죠. 매도가 아니죠. 매도죠. 잠깐만요. 매도죠. 잠깐만요. 이번 문제는 조금 제가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조국 후보 측의 저에 대한 네거티브가 조금 선을 많이 넘고 있는데요. 급기야 이 사람이 시사타파의 이종원 대표라는 사람인데 이종원 대표 아시죠? 조국 예, 후보님. 압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본인의 방송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를 수원에서 사채를 했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건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이 무슨 사학재단을 소유한 거룩한 집안은 아닙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리어커를 끄면서 간장 행상을 해서 어렵게 자식을 키우다가 20년을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근데 최근에 조국 후보님하고 평택까지 내려와서 방송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거에서 승리가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인이 된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폐륜 정치 아닌가요? 저 인터뷰는 지금 말씀하신 어머니에 대한 인터뷰가 아니고 김용남 불과 후보께서 며칠 전입니다. 근데 김용남 후보자께서 세월호 참사 문제에 대한 발언 때문에 그 참사의 피해자 아버지가 저 시사타파의 PD분과 같이 와서 한 겁니다. 지금 마치 저와 시사타파가 김용남 후보의 어머니 얘기를 한 것처럼 화살표를 만들고 아니죠. 전혀 그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전혀 사실이 불과 아니죠. 며칠 전에 평택까지 와서 조국 후보님하고 같이 방송했던 사람이 그 이 방송 시사타파의 이종원 대표라는 것이고 잠깐만요. 지금도 매일매일 저 김용남을 맹비난하면서 조국 후보를 옹호하는 이른바 명확한 친조국 유튜버인 것은 인정하시죠?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알 수 없어요? 아니 친조국이란 말이 어폐가 있죠. 이분은 뭐 친 이재명이었고 친 문재인 유튜버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그림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인터뷰는 김용남 후보의 세월호 참사 발언에서 화가 나신 피해자의 아버지가 저 이종원 PD와 같이 와서 세 사람이 인터뷰한 최근까지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방송하신 건 인정하시는 거죠? 딱 한 자, 번 근데 피해자 아버지와 같이 한 좋습니다. 그러면 사건입니다. 자, 이게 한 번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분이 이른바 평택 시민재단 이사장이라는 분인데 저를 최근에 고발을 했어요. 근데 불과 며칠 전에 또 조국 후보님하고 행사를 하면서 바로 옆에 앉았어요. 사실은 이거 고발 사주 아닌가요? 이게 전형적인 공작 정치.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 질문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사실은 조국 후보의 캠프의 일원이라고 봐도 다름이 없는 사람을 시민단체 명칭을 내세워서 저를 고발하고 그 고발이 이루어진 것을 언론 기사로 퍼뜨리면서 마치 무슨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거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조국 후보님이 소속한 정당이 조국 혁신인데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 돼야 되는 구태 정치 내지는 공작 정치의 전형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전혀 사실이 자, 아닙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주최 행사에 제가 답변 참석한 시간 사진 주세요. 아닙니까? 자, 제가 그러면 저분에게 무슨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그거야말로 그렇고 흑백선전이죠. 지금 이종원이란 사람도 그렇고 이게 다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행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 지금 보여준 사진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자, 아버지와 행사는 다르죠. 근데 왜 조국 후보 측 최근에 행사를 같이 하고 방송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런 마타도어에 어떻게 계속 저분들이 저의 앞장서고 있다는 최측근입니까? 왜 마타도어에 이종원 가장 PD가 저의 잠깐만요. 측근이고 제 아까 질문 시민단체 단체 대표가 자, 저의 측근이라는 잠깐만요. 게 제 무슨 질문- 말씀이십니까? 제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최근에 저를 향한 마타도어의 최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최근 며칠 전까지 조국 후보님하고 이런저런 행사를 같이 하고 방송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이건 완전히 우연의 일치다. 조국 후보 공식 행사에서 만나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우연의 일치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죠, 지금. 우연이 아니라 공식 행사에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사주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다. 결국엔 그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죠. 공식 시민단체 초청 행사에 제가 간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뭐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매도하시면 안 되죠. 매도가 아니죠. 매도죠. 입장을- 잠깐만요. 매도죠. 잠깐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저는 아까 잠깐요. 시민단체 분들 제가 사주했다고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할 겁니까? 차례입니다. 제 주도권 토론이고요.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고요. 네. 질문을 하질 못했습니다. 예. 하도 말씀을 끊어서. 자, 입장을 바꿔서 어떤 사람이 조 후보님의 뭐 모친이든 부모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갖고 공격을 했는데 그게 다른 후보하고 아주 긴밀해 보이는 사이라면 조 후보님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가 허위 사실입니까? 제가 이게? 이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까? 고발을 왜 근데 전부 사주했다는 이런 것입니까? 사람들이 조 후보님 측근에 다 있습니까? 왜? 그것도 요 며칠 상관으로. 저 밑에 행사가 예? 보이지 않으십니까? 평택 시민재단 정책간담회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평택 그러면 시민재단에서 제가 이 사람이 초청 주체죠?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세요? 아니 저분이 주최자 중에 한 분이겠죠. 뒤에 다 자, 그러면 시민단체 질문 사람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시민재단 관계자가 초청을 했고 제가 자,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에요. 이미 이번 네거티브 전에 저는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전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잠깐만요. 예, 우리 후보님 이제 한 분에게만 계속 질문하셔서 최소 두 분에게 하셔야 짧게 됩니다. 1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운동학원과 관련해서 동생분이 운동학원을 상대로 거액의 채무를 지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죠. 7년 전에 운동학원 사회 환원을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빚이 많아서 못한다고 하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웅동학원 지금 현재 이사회에 저희 가족 한 명도 없습니다. 25년도에 한 명도 빠지셨죠? 없습니다. 최근에 모두 빠지셨죠? 빠졌고요. 이사진에서 가족들이 다 빠진 게 몇 년도입니까? 모두 빠졌고요. 1년 전이죠.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 2025년도에 빠졌고요. 빠진 그 거죠. 관련해서 저희 그 동생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시점에 자, 모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조로남불이란 단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여기저기 프레임을 씌우지 조로남불. 마시고요. 뭐가 프레임입니까? 지금 사실인데. 국회의원 저는 조국 후보께 대한민국 대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묻겠습니다. 자녀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는데도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고요.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아니, 없습니다. 제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저는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니 최종도 모든 재판에는 다툼이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쭙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그 단도직입적으로 흑 또는 백으로 답을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정치 검찰 프레임으로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경찰이 밉다는 얘기하고 대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아니, 확정되게 되면 모두 다 미자 됩니까? 아니 후보님은 사면을 받은 것이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유죄 않습니까? 판결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 묻겠습니다. 아들의 미국 대학교 온라인 시험에서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도 조국 후보 부부가 시험 문제를 나누어 풀어 자녀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대학원 지원 과정에서의 허위 인턴십 증명서, 허위 장학 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지원 서류에 첨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가 확인되었고요. 뭐 예컨대 아들의 법학전문 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가 활용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직접 관여했는지 아닌지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딸의 의학전문 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위조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허위 호텔 인턴십 확인서가 지원 서류에 제출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점 역시 논쟁 사안이었습니다. 예컨대 뭐 동양대 표창장 문제 같은 경우도 격렬한 논쟁이 있은 사안이고 이러한 행위를 일삼는 동안 부모 찬스 없이 인맥 찬스 없이 스펙 한 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봉사하는 이 땅의 평범한 청년들의 기회와 미래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십니까? 제가 그 사건 있을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과해 지금 제가 왔습니다. 여쭙던 거는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이 보도 자료 낸 것을 근거로 한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줄 1.1핵을 건든 게 없다는 네,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드려요. 알겠고요. 그 근데 대법원 왜 판결 대답을 못 하세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 점에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하나 동양대 여쭙겠습니다. 표창장 문제 등에 대해서 조국 후보님 지난 토론에서 제가 배우자 주식 보유 문제를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제 배우자가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이게. 그게 무슨 개변입니까? 아니, 조국 후보님 말씀대로라면 공직자는 본인 명의만 조심하면 되고 배우자 명의는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상임 자신의 아니, 상임이 그렇다면 이해 충돌이 그렇다면 없는 주식은 국회의원 누구나 신분으로 보유할 수 있죠. 아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누구나 국회의원 보유할 수 신분으로 있죠. 내부 정보를 빼돌려 가지고 배우자한테 알려주고 주식으로 이익을 창출해도 된다는 다 말씀이에요? 금지됩니다. 그건 다 금지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삼성전자 그러니까 제 주식을 하는 게 배우자가 왜 금지됩니까? 아니, 제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제 배우자가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왜 배우자 재산이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다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공직자의 권한과 배우자의 재산이 이해충돌로 연결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아예 하지 마셨어야죠. 이해충돌이 있지 않는 주식은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고요. 아니, 국회의원이건 그러면 누구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그걸 일부러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발표를 하실 이유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조로남불이란 단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여기저기 프레임을 씌우지 조로남불. 마시고요. 뭐가 프레임입니까? 지금 사실인데.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주식 제가- 투자를 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럼 그런 말씀을 하지 마셨어야 되죠. 제가 안 하겠다는 말씀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유도 후보님 대단하십니다. 답변할 시간을 자, 주시고. 김용남 후보님. 예.
법학 교수 출신 조국 후보의 이런 논리 구조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조국 혁신당이 주식 투자를 안 하겠다 하지 말자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회의원 당사자만 안 하는 거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취지로 이해가 돼서 좀 어리둥절합니다. 그거는 그때 약간 발표 말이 문헌을 안 되는 보시죠. 것 같은데요. 그건 그때 발표 문헌을 아니, 보시죠. 근데 상식적으로 사실은 부부지간인데 예, 이제 한쪽 당사자는 안 하지만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3분 남았습니다. 네, 우선 아까 저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 저의 모친과 관련된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을 언급하면서 잠시 제가 흥분해서 톤이 높아졌던 거에 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의 6번째 선거입니다. 사실은 뭐 한 번 당선되고 나머지는 낙선했는데요. 선거 이후에 상대 후보님들하고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손학규 대표님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차담도 나누고 건강과 관련한 안부도 묻고 김영진 의원님하고는 제가 2번 다 졌습니다만 뭐 소주도 한잔하고 제가 형님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선거 이후에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네거티브 없이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만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네거티브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투표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